안녕하세요. 우티쇼트의 우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800D의 리뷰를 하고 바로 업로드를 한 날 오늘 800D의 사용법에 대한 영상을 간단하게 찍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를 찍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캐논 보급기 카메라를 리뷰를 하면서는 사용법에 대해서도 올렸었는데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근데 생각해보면 나한테는 200D가 없는데 200D의 사용법을 볼까? 그냥 800D를 사신 분들이 800D의 사용법을 볼 거니까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이렇게 제작을 하자라는 생각에 이렇게 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800D가 이렇게 있죠. 외형에 대해서는 제가 800D 리뷰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들이나 장점, 단점, 그리고 간단한 외형 등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사용법이 아니라 제가 올린 800D 리뷰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카메라를 켜고 메뉴 하나하나를 만져보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카메라를 이렇게 켜주죠. 조금 보기 쉽게 이렇게 해놓을까요? 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왼쪽에 메뉴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서 하나하나씩 만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빨간색 탭 1번부터 한번 보면은 카드 없이 셔터를 누름, 렌즈 스차 보정, 그리고 렌즈 전자식 MF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화질이랑 재생 시간은 파란색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죠. 원래 세팅되어 있는 값이 아니라 다르게 바꾼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화질에 이렇게 JPG로 되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파란색이 사라지죠. 내가 원래 처음 있었던 설정 그대로 넘어가려면은 이렇게 파란색 글자를 찾아서 이동하셔도 되고요. 리셋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화질에 보시면 이렇게 JPG와 그리고 RAW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는 JPG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숫자 있죠. 이거는 지금 내가 가진 메모리 카드에서 찍을 수 있는 사진 용량이고요. 2400, 1600은 해상도를 의미합니다. 나는 굳이 가로 6000에 세로 4000의 픽셀 사진이 필요가 없다. 약 6424 2400만 화소의 사진이 필요 없다. 그냥 바로 폰으로 옮겨서 폰으로 사용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큰 해상도로 찍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로우로 촬영을 하죠. 카메라 로우 파일에 대해서 한번 업로드를 한 적이 있어요. 로우 파일이란 무엇인가, JPG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생시간, 이거는 사진을 찍고 나서 몇 초 동안 내가 사진을 재생하겠다 이런 겁니다. 저는 4초로 해놨고요. 카드 없이 셔터 누름, 메모리 카드가 없어도 셔터가 눌린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렌즈 수차 보정, 이 렌즈의 색수차, 왜곡 보정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다 ON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렌즈 전자식 MF가 있습니다. 자, 2번 탭으로 넘어가 볼게요. 노출 보정이 있죠. 내가 조금 밝게 찍겠다, 내가 조금 어둡게 찍겠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AEB 설정이 있죠. 여기 들어가서 앞에 있는 휠 있죠. 여기 있는 휠을 움직여 주시면 밑에 이렇게 또 칸들이 생기게 됩니다. 약간의 어두운 사진, 적정 노출의 사진, 그리고 약간의 밝은 사진을 찍겠다, 내가 실패한 사진을 얻을 확률을 좀 줄이겠다, 사진을 찍다 보면은 조금 어둡게 나오거나 아니면 좀 밝게 나와서 삭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아싸리 3장을 찍어가지고 조금 밝게 찍힌 거, 적정으로 찍힌 거, 어둡게 찍힌 거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옛날에는 이거를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HDR 사진으로 밝게 찍고 어둡게 찍고 적정으로 찍어서 그거 사진을 합성을 해요. 그래서 HDR 사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HDR 기능이 다 거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잘 안 하지만 이렇게 찍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차이를 조금 더 줄 수도 있고요. 자, 넘어가고 셋. 그리고 보시면 여기 플래시 제어가 있죠. 800D는 내장 플래시가 있습니다. 제어할 수도 있고요. 외장 플래시를 연결했을 때 그 플래시에 대한 설정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목 감소가 있는데, 정목 감소는 조금 어두운 상황에서 카메라 셔터를 잡으려고 하면 빛이 없기 때문에 빨간 불빛이 카메라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외장 플래시에서도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눈가에 그 빨간 기운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감소해주는 기능인데 저는 이때까지 해제를 하고 촬영을 많이 했는데도 눈에 빨간색이 띈 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ISO 감도를 만질 수가 있습니다. ISO 감도는 여기 위에 이 버튼에서도 바로 설정으로 만질 수가 있죠. 그리고 자동 ISO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최대 3200까지 해놓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3200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불필요하게 ISO를 올리지 않겠다 하실 때는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되고요. 저는 보통은 3200으로 맞춰 놓고 사진을 찍고요. 조금 더 어두운 밤으로 나가면 그때는 수동으로 밖에서 바로 ISO를 이렇게 3200까지 안 올라가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6400까지 올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메뉴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자동 최적화 기능은 제가 꺼놓은 상태입니다. 카메라에서 자체적으로 밝기 조절을 조금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서 측강 모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측강 모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준비하려고 현재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스팟 측강은 역광시에 사용을 하고 이런저런 상황에서 사용을 하고 몇 프로의 빛을 측정을 해서 이런 게 있는데 보통은 평가 측강으로 찍으시면 되고요. 측강 모드는 제가 공부를 조금 더 해서 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공간은 RGB 색공간으로 두면 되고요. 픽처 스타일은 여기서 정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피처 스타일은 여기 밖에서 Q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정을 하지 않아도 보정을 한 듯한 사진을 찍기 위한 캐논 픽처 스타일 적용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는 포토샵을 잘 안 하는데 조금 다른 보정을 한 듯한 느낌을 좀 받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픽처 스타일만 잘 선택을 하셔도 괜찮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수동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색감을 보정하는 건데 이거는 저는 잘 몰라요. 살짝 색감을 조금 세밀하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피부가 조금 더 생기 있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중간으로 둡니다. 왜냐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잘 알게 되면은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찍고자 하는 색감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보정을 하고 할 텐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노이즈 감소 기능, 장기 노출 시 셔터를 노출을 할 때 노이즈 감소를 할 것이냐, 고감도 ISO가 높은 상태에서 노이즈 감소를 할 것이냐, 요것들을 켜놓으니까요 야경 사진을 찍고 버퍼링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진을 보기까지가 물론 이 안에서 이미지 처리를 하겠죠. 그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서. 근데 저는 따로 설정을 안 해요. 기다리기가 싫더라고요. 먼지 데이터 삭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깜빡이 방지 촬영은 아마도 플리커 방지를 말하는 걸 거예요. 화면 비율은 3:2로 설정을 하고요. 마음에 드시는 비율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거의 3:2입니다. 그리고 라이브 뷰를 설정을 할 것인가 해제를 할 것인가, 해제를 하면은 더 이상 여기서 라이브 뷰가 활성화가 되지 않겠죠. 설정을 하면은 여기서 라이브 뷰가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보호된 이미지가 있고요. 보호된 이미지는 사진을 보다가 괜찮은 것들을 등급을 매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삭제를 조금 방지하기도 하고 저는 잘 사용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미지 회전, 찍은 사진들을 따로 이제 회전을 하면서 조금 보정을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지 삭제, 인쇄 명령, 포토북 설정, 그리고 필터 효과가 있습니다. 필터 효과는 이렇게 사진을 찍고 난 뒤에 소프트 포커스, 어안 렌즈 효과를 한번 줘볼까요? 이런 식으로 강도를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미난 기능이 많기 때문에 한 번씩 사용을 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수채화 효과라든지 조금 별로네, 미니어처 효과 같은 거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필터 효과는 잘 사용을 안 하는데 그냥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고 이동하는 길에 한 번씩 넣어보고 하니까 재밌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뭐 이렇게도 되는구나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잘라내기, 리사이즈, 등급 슬라이드쇼, 이미지 점프가 있는데 이것들은 사전 설정이 아니라 사진을 찍고 난 뒤에 그 사진들을 만지는 탭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잘라내기라든지. 그리고 이미지 점프는 한 칸으로 해두고 10장을 해두고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진을 볼 때 요 이미지를 보면서 10장씩 점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한 장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3번 탭으로 가면은 AF 포인트 표시가 있습니다. AF 포인트 표시는 내가 사진을 찍고 나면은 그 찍고 난 사진에 어디에 AF가 맞았는지 표시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히스토그램은 밝기의 정보를 카메라나 이런 데 나타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HDMI 컨트롤. HDMI는 외부 모니터나 이런 것들을 연결했을 때 컨트롤하는 곳이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폴더 선택, 파일 번호를 연속으로 할 것인가, 카드를 포맷할 것인가, 그리고 무선 통신 설정, 와이파이죠. 자동 전원 오프는 어떻게 할 것인가, LCD 밝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진짜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될 정도로 쉽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 시간, 언어, 뷰파인더 표시가 있습니다. 뷰파인더 표시에서 격자 표시라든지 깜빡이 검출, 그리고 전자수평계 이런 것들을 따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 형식은 대한민국에서는 무조건 NTSC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동영상을 찍을 때 파 형식이 있고 NTSC 형식이 있는데 뭐 일본, 미국, 한국은 NTSC라고 보시면 됩니다. 터치 제어는 조금 민감하게 할 것인가, 보통으로 할 것인가를 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표시음, 배터리 정보, 센서 클리닝이 있습니다. 센서 클리닝은 즉시 실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즉시 실행을 하면은 여기 안에서 이렇게 털어가지고 센서를 클리닝 하는 겁니다. 먼지를 털어내는 거기 때문에 렌즈를 뺀 상태에서 센서가 밑으로 가게 하고 실행을 해주시면은 먼지가 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안쪽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오래 열어두지 마시고 클리닝을 하고 바로 렌즈를 닫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먼지가 많은 곳에서는 되도록이면 렌즈를 안 빼는 게 좋아요. 안쪽 깊숙이 들어가면 사진에 계속 먼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에 고춧가루가 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안 좋습니다, 그거. 그리고 사용자 정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커스텀 버튼으로 내가 조금 자주 사용하는 설정들을 미리 설정을 해놓고 카메라의 조작법을 완전 내 스타일대로 넣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보면은 ISO를 확장을 할 것인가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은 ISO가 여기서 12,800을 넘어서 25,600 그리고 51,200까지도 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사용자 정의 기능에서 하나하나씩 읽어보면서 나는 이거를 조금 더 만지겠다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맞춰놓으면 되고요. 설정 해제는 지금 카메라에 설정되어 있는 것을 다 해제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방금 ISO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놨는데 그런 것들을 지울 것인가 지우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정보가 있는데 이거는 사진을 찍고 사진을 컴퓨터에 옮겨서 속성을 보면은 그 저작권자의 내 이름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카메라를 사게 되시면은 저작권은 여기서 만드니 이름 입력을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빌린 카메라의 주인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OK를 해두시면은 내 사진에 내 이름이 달려서 인터넷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인증 마크 표시, 그리고 펌웨어가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있을 때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처음 사신 분들을 위한 코너예요. 촬영 화면의 표준을 안내로 제가 한번 눌러 볼게요. 그리고 M모드, 이렇게 조리개 우선 모드를 하니까 조리개가 숫자가 낮으면 흐리게, 뒷배경을 흐리게 하는 거고 F값 조리개의 숫자가 높으면 선명하게 한다. 이렇게 메뉴마다 하나씩 설명을 넣어줍니다. 흐리듯이 굳은듯이. 이렇게 처음에 잘 모르실 때는 안내로 해놓으시고 사용을 하시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AV 모드가 뭔지, P 모드가 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마이 메뉴 탭이
탭이 있습니다. 마이 메뉴 탭 추가는 뭐냐면 내가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이 있겠죠. ISO 감도 설정이라든지 픽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추가를 누르셔가지고 구성, 등록할 항목 선택, 나는 예를 들어서 ISO 자동 기능을 자주 사용한다 라고 하면은 셋 버튼을 누르고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찾아야 될 때는 여기서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넘어오셔가지고 바로 내가 설정해 놓은 마이 탭에서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메뉴를 한번 다 만져봤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온 버튼을 위로 올리면 동영상 모드로 넘어가게 되죠. 동영상 모드로 넘어가서 메뉴를 보면은 살짝 메뉴가 달라져 있습니다. FHD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녹음은 수동으로 할 것인가 자동으로 할 것인가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보면은 사진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동영상 소보 AF 설정, 그리고 얼굴을 트래킹 할 것인가 한 개의 포인트로 할 것인가, 이거는 밖에서도 다 만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Q 버튼을 누르셔가지고요. 이렇게 얼굴 부드러운 원 포인트 이런 식으로 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강 타이머 격자 표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타임랩스 동영상이 있죠. 타임랩스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타임랩스를 찍고 싶으시다면 타임랩스 동영상에 가셔가지고 설정을 누르시고 인터벌 몇 초마다 찍을 것인가 몇 장을 찍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촬영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FHD의 타임랩스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이 카메라는 4K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인터벌 타이머라고 사진을 계속 찍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 800D는 보급기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하죠. 어떤가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제가 모든 것을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영상의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기능은 이 기능이고 옆에 있는 기능은 이런 기능이다 이렇게 설명만 드렸습니다. 설명만 드려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실 건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 기능은 나는 이렇게 들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문의를 주세요.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영상을 보신다면 카메라를 처음 사신 분들이겠죠. 800D에 입문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800D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가성비가 좋고 강한 카메라더라고요. 정말 잘 사신 거고요. 앞으로 좋은 사진 생활 하시고요. 추억에 담긴 사진 평생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우티쇼트의 우찌였고요. 다음에도 신박한 영상으로 찾아뵙는 우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촬영이 다 끝나는 것들은 촬영도 쉽고 업로드도 쉬운 것 같아요.